안녕하세요, 조효주입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컨텐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제목은 못 정했지만 네, 아무튼 오늘은 조금 출산과 임신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임신하면 나타나는 몸과 마음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10가지로 정리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임신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보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임신하면 입덧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임신 기간 내내 할 수 있거든요. 뭐 우스갯소리로 자기는 출산하는 동안에도 입덧을 했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출산하면서 에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한 달 정도 하고 끝났어요. 근데 입덧이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먼저 토덧. 입덧 중에 최악입니다. 네. 물만 마셔도 토를 하는 덫이어서 이거는 영양분 공급이 태아에게 제대로 가지 않고 임산부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입원이나 약을 권유하는 그런 덫이고요. 그다음에 먹덧. 엄청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조금 울렁거리고 못 먹는 입덧이 끝나고 나면은 먹덧이란 게 와서 엄청 먹는 이런 입덧인데 차라리 먹덧이면 토덧보다는 낫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입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입맛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먹기가 싫고 지금도 사실 막 뭐가 땡긴다던가 신랑한테 이게 꼭 먹어야겠어 이거 좀 구해다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울렁거림, 굉장히 울렁거리고 머리 아프고 메스꺼리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이게 미성년자들은 모르겠는데 성인들에겐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게요. 술을 엄청 많이 먹은 다음날 술이 안 깨가지고 이 해장도 아직 못하고 속 안 좋은 기분 있잖아요. 딱 그 기분이에요. 그래서 물을 마셔도 안 되고 뭐 과일을 먹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되게 힘들어요. 입덧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축복받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입덧하고 약간 연관이 된 그런 증상인데요. 속쓰림. 이게 임신 초기에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고 임신 후기에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신 초기 때는 이렇게 위가 이렇게 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타난다고 하고요. 저처럼 임신 후기 때는 아기가 커지면서 위를 이렇게 압박을 해요. 위가 이렇게 있으면 아기가 이렇게 위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역류성 식도염처럼 이 식도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산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텀스라는 외국 그 천연 제산제를 먹었고요. 에시논이라고 임산부가 먹을 수 있는 제산제가 있어가지고 걔도 한 3, 4통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여기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여기가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 경련처럼 위가 이렇게 막 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세 번째, 가려움. 어디가 가렵냐면요. 우선 배. 근데 저는 배가 하나도 안 나왔을 때 가려웠어요. 허벅지, 엉덩이 이런 데가 가렵기 시작하는데 임신 소양증이라고 해요. 이건 학교에서 아마 안 배웠을 거예요. 한 번도. 두드러기 같은 게 엄청 오돌토돌토돌하게 올라오면서 정말 가렵거든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임산부들 연고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연고가 피부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임산부는 또 연고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게다가 그런 가려움을 없애주는 연고들은 스테로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임신 초기 때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연고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얼음 찜질로만 연명을 했는데 이게 임신 소양증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기에 나타났다가 후기에 조금 나타나고 그랬는데 정말 사람에 따라서 초기, 중기, 후기 아무 때나 어떻게든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더라고요. 없으신 분들은 아예 없어요. 근데 저처럼 남들 하는 것 다 하는 그런 임산부들이 있거든요. 지옥이에요. 너무 가려운데 극지를 못하니까 약도 못 바르고 얼음팩만이 살 길이고 얼음팩 좀 하면 괜찮았다가도 안 하면 또 간지럽고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왜 이런 거 안 알려주는 거죠, 학교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피부 트러블. 이거는 임신 초기 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임신을 하면 호르몬이 굉장히 변하기 때문에 막
여기 턱 부분부터 목 부분까지 해가지고 엄청 오돌토돌하게 좁쌀로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화농성 여드름으로 막 엄청 막 퍼지는 분들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이 볼 쪽에 엄청 오돌토돌하게 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저는 다 가라앉고 피부 트러블은 없었던 경우예요. 오히려 피부가 조금 더 좋아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임신 소양증과 마찬가지로 약을 못 쓰죠. 특히 피부과 약은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왜 임신 계획하면 피부과 약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도 먹지 못하고 역시나 연고도 바르지 못하니까 그냥 시간이 약이다 하고 피부가 상하게 거의 내버려두는 정도. 또 압출도 안 해주는 그런 병원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임산부니까 압출을 하다가 괜히 바늘에 다칠 수 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피부과 가도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집에서 피부 관리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호르몬 때문에 나타난 여드름은 또 화장품을 써도 잘 낫질 않고 그런 게 네, 있습니다. 5번째로 살이 트는 현상. 이거는 다들 아시죠? 살이 왜 트냐? 급작스럽게 이렇게 몸이 불어나잖아요. 내 안에 다른 아이가 있으니까. 살이 트는데 이게 배만 트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가 커지면서 엉덩이도 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텄어요. 가슴이 커지면서. 제가 원래 좀 가슴이 있는 편이거든요. 80B 사이즈 정도인데 지금 한 C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커지면서 가슴 아래쪽이 저는 텄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배는 하나도 안 텄던 게 배는 배가 나오기 전부터 오일하고 로션을 엄청 발랐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배는 안 텄는데 가슴이 틀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슴이 텄는데 이게 또 처음에 빨갛게 트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흰색으로 변하면서 튼 모양이 딱 자리를 잡는데 이게 빨간 상태일 때 로션하고 오일을 많이 바르면은 또 튼 자국이 없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튼 자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안 트는 사람들은 로션 하나도 안 발라도 안 트지만 트는 사람은 뭐 로션, 오일 다 발라도 트거든요. 그래도 관리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하신 걸 아셨다면은 그 순간부터 네, 오일하고 로션을 꼭 바르시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은 다 끝난 줄 알죠? 트는 게. 근데 풍선 후 불었다가 갑자기 바람 쏙 빠지면은 쭈글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경우로 아기를 낳고 나서 또 튼살 크림으로 관리를 안 해주면은 또 배가 튼대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우리 여자들. 그리고 6번째. 이것도 많이들 모르실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네. 겨드랑이가 까매집니다. 제 친구 2명이 저한테 임신하면 겨드랑이가 까매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겨드랑이가 까매져 임신을 했는데 겨드랑이가 임신하고 뭔 상관이야 이랬거든요. 임신을 하면은 이제 임신선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임신선이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요. 배가 점점 나오면서 진해져요. 이 임신선이 진해지면서 갑자기 겨드랑이가 까매지는 거예요. 때 안 민 것처럼 이 겨드랑이 여기가요 시커매져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내가 안 씻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친구들이 이미 말을 해줬으니까 다행히 알고 있어서 아 이게 그거구나 했지만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은 뭐야 왜 내 겨드랑이 왜 이래?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샤워하면서 보다가 뭐지?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기 낳고 조금 지나면 바로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7번째. 화장실을 엄청나게 가거든요. 방광을 너무 자주 압박하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하루에 적어도 10번 이상은 가요. 근데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또 목이 말라요. 이게 완전 악순환이에요. 목이 마르니까 또 물을 마시니까 또 화장실을 가고 계속 그러는데 제일 힘든 건 밤에 일어나서 가는 거거든요. 몸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밤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데 무거워지니까 A가 더 방광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광 누르는 느낌이 굉장히 기분이 더럽거든요. 누가 손으로 내 방광을 이렇게 쥐어 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을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 절대 참으면도 안 되고요. 그래서 밤에는 많이 갈 때 한 4번까지도 가고요. 적어도 2번은 항상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좀 화장실 얘기 조금 더 해보자면 8번째로 치질이 생겨요. 저는 원래 조금 치질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32주? 33주? 몇 주째였지? 35주째였나? 근데 30주 넘어가면서 아기가 엄청 커지고
이 자궁이 항문까지 눌러요. 압박이 거기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치질이. 저는 피가 너무 나가지고 패드를 항상 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생리하는 것처럼 걷지도 못하고요.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왜냐면 똑바로 누우면 숨이 안 쉬어져요. 배가 커가지고. 엎드리지도 못해. 배 때문에. 옆으로만 누워가지고 요양을 했었어야 됐는데, 병원에 가도 수술도 못하고 임산부가 바를 수 있는 연고는 또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통제를 조금 먹어도 된다고 하면은 진통제를 좀 먹고, 아니면은 무조건 좌욕 플러스 그 병원에서 처방된 임산부가 쓸 수 있는 엄청 연한 연고가 있어요.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간. 그래서 효과가 거의 없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야 치질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안으로 다시. 근데 뭐 소용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질이 생긴 산모는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를 낳을 때 여러분 이렇게 똥 싸듯이 힘을 줘야 아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치질이 더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전 사실 지금 아기 낳는 것보다 치질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제 몸의 변화들은 이 정도가 있고요. 이제 9번째로 이제 마음의 변화. 감정 기복이요. 어마어마해집니다, 진짜. 저는 임신 초기 때는요, 신랑 얼굴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신랑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그래. 그냥 막 모든 게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화냈다가 짜증냈다가 막 계속 이러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짜증나요. 막 임신했다 축하해주는 사람들인데, 뭐 그냥 무슨 말을 들어도 짜증이 엄청 많이 났었고, 이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내 자신이 더 싫어지고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막 계속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생긴 또 다른 이제 마지막 10번째 이런 마음의 변화가요. 제 스스로 느낀 건데, 임신을 하면 모성애가 되게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모성애 안 생겨요, 여러분. 물론 아기를 엄청 기다렸고 예뻐하고 임신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신 분들 정말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 주위 친구들도 임신 기간 내내 아니었대요. 모성애라는 게 안 생긴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임신했다고 하면은 원하는 그런 여자의 모습은, 아, 우리 애기, 내가 너를 위해서 태교도 열심히 하고 나쁜 음식도 안 먹고 좋은 말만 듣고 좋은 음악만 듣고 그래야지 라는 여자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성애라는 건 생기지가 않아요. 사실은 내 몸이 변하고 내 삶이 바뀌었다는 막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안 그래도 많은데, 이 아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둘째 때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초산 때는 특히 나이가 어리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아직 얼굴도 안 본 애기 예쁜지도 모르겠고 사랑스러운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 뱃속에 있는 거고, 나오면은 당연히 예쁘겠죠. 근데 하지만 내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모성애가 생겨가지고 막 맨날 태담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여자분들은 제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삶이 있는데 그 삶이 정말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약간 어리둥절하고, 이게 실제로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은데, 남자분들은 자기 인생은 사실 변한 게 없잖아요. 자기 몸은 변하지 않잖아요. 물론 상황 자체는 아기가 있으니까 책임감도 있어지고 물론 막 뭔가 변화가 있긴 있겠지만, 자기 몸이 변하고 자기 호르몬이 막 왔다 갔다 막 요동치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분들이 특히 여자분들한테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엄마가 돼가지고 말이야, 모성애도 없냐? 그런 음식 왜 먹냐? 그런 데를 왜 가냐? 이런 말씀을 그냥 툭툭 던지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임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엄마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엄마가 돼본 적도 없고 임신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적응하기 자체도 너무 힘들어요. 내 몸이 방금 말씀드린 그 8가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몸의 변화, 이거를 겪느라 너무 힘든데 주위에서 모성애까지 요구한다? 화나요. 임산부에게 무조건적인 모성애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임신을 하면
겪는 몸과 마음의 변화 10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아무쪼록 이 영상이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학생들, 특히 여고생들 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을 거의 성인들이 봐서 학생들이 올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또다시 만날게요.